저는 2018년에 카페를 창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확장을 시켜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카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몰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픈을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20초 만에 전량 품절이 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입점해달라고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자랑이고요. 카페 창업은 워낙 할 말이 많아서 몇 편에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부터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거의 미쳤죠.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년에 353잔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매일 한 잔은 마신다는 소리고, 전 세계 평균이 132잔이니까 이거의 약 2.6배 정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신다고 보면 될 정도로 커피를 엄청 마셔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성장을 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6조 8천억 원. 올해 2022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시장 규모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19년 통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많아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아마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시장을 얘기하려면 스타벅스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매장 수만 보면 매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씩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미쳤죠. 2018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와, 2위부터 6위까지 매출액을 다 합쳐도 스타벅스한테 안 돼요. 2018년 매출 그리고 2018년의 매장 수를 나누기 하면 한 매장당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옵니다. 한 매장당. 진짜 엄청난 커피 브랜드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커피 시장 규모의 총 8조 6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2018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20%는 스타벅스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이게 1조 5천억 정도. 나머지 80%인 약 7조 1천억 정도를 나머지 업체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몇 개냐? 2018년에는 한 10만 개 정도 추정하는데, 10만 개의 업체가 7조 1천억 원의 파이를 쪼개서 나눠 먹어야 돼요. 10만 개가 20% 혼자 먹고 나머지 80%는 10만 개가 쪼개서 파이를 먹어야 된다. 와, 미친 거예요 이거. 자, 다시 80%인 7조 1천억 8조각의 파이를 10만 개의 카페가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한 카페당 7,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카페당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평균 7,100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91만원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 카페의 매출이 한 달에 591만원 밖에 안 나와요. 전체 시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전체 시장이 8조 6천억이면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는 20% 정도를 스타벅스 혼자 먹고, 나머지를 10만 개가 나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카페는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템 선정할 때 3가지 3박자를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시장성. 시장성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역량. 근데 세 번째, 경쟁 정도가 너무 빡센 사업이다 이건. 어느 분포나 마찬가지로 이런 가우스 또는 표준 분포를 따라가겠죠. 이 중에 이 평균이 월 591만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고, 당연히 잘하는 카페가 있을 거고 못하는 카페가 있겠죠. 누군가 800만원 매출을 냈다면 누군가는 300만원 매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결국 이 분포도의 적분은 6조 9천억이니까. 같은 파이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월 591만원보다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커피 시장은 힘들어요.
제가 방금 증명해 드렸듯이 너무너무 힘든 시장입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고 아까 통계에 있었는데 한 해에 14,000개씩 오픈을 해요. 새로 식지 않는 카페 열풍. 한 해에 14,000개가 오픈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마케팅적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이 식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마케팅의 기본. 노출 수에 유입률을 곱하고 구매 전환율을 곱하고 객단가를 곱하면 그게 곧 매출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노출은 눈에 띄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 SNS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게 노출입니다. 눈에 띄었으면 이제 들어와야겠죠. 간판이 보였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면 노출까지만 되고 유입은 안 된 겁니다. 유입이란 건 뭐냐? 그 가게에 들어가기까지가 유입률입니다. 구매 전환율은 들어왔으면 이제 지갑을 열고 구매하는 것까지.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갈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얼마를 돈을 쓰는지 객 단가입니다. 이것까지 곱하면 그게 매출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0,000명에게 우리 가게가 노출이 된다고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0명은 우리 가게를 쳐다봐. 이게 노출이거든요. 10,000명이 쳐다봤는데 그 쳐다본 사람들 중에 10%는 들어오더라.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1,000명이죠. 즉 우리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은 1,000명이란 소리거든요. 근데 이 1,000명 중에 한 50%는 그냥 나가고 또는 일행이라서 지갑을 안 열고 나머지 50%는 사더라 물건을. 그러면 구매자는 몇 명? 500명입니다. 여기까지가 구매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살 때 평균적으로 한 10,000원은 쓰더라. 그러면 500명이 10,000원씩 썼으니까 500만원이죠. 이게 우리 가게의 매출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노출, 유입률, 구매 전환율까지 같아. 객단가만 올려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또는 구매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네? 그래도 매출은 올라가겠죠. 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매출은 올라가겠죠. 노출되는 비율이 많아. 그래도 매출은 올라가겠죠. 결국 마케팅은 이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재구매율. 이 재구매율은 500명이 구매를 하는데 그 중에 한 20%는 재구매를 하더라. 그러면 몇 명? 100명인 거죠. 그리고 그 100명이 똑같이 객단가 10,000원씩은 쓰더라. 100만원의 재구매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이 노출이 잘 되려면 어떤 요소들을 챙겨야 될까요? 자, 카페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상권. 상권이 좋을수록 노출은 잘 되겠죠. 사람들 눈에 잘 띈다는 소리입니다, 노출은. 두 번째,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에는 간판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외관이죠. 뭔가 더 눈에 띄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당연히 SNS. 광고는 온라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이 대세긴 한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단지 같은 것도 광고죠.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게 또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달 앱 같은 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이 중에 얘네들은 온라인 모바일 위주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상권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요즘에는. 왜냐?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충분히 노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유입만 충분히 시킬 수 있어도 카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쪽에만 치중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노출까지 잘 돼. 그 다음이 이제 사람들 눈에 띈다고 다가 아니죠.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소로 첫 번째가 인테리어. 이제 밖은 예뻐. 근데 안이 예뻐야 뭔가 더 들어오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예뻐야 되고 두 번째는 메뉴판. 보통 이제 밖에다가 메뉴판을 이렇게 펼쳐놓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처음 어떤 가게를 봤을 때 여기가 대체 뭘 하는 곳인지 얼마짜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손님들이. 근데 메뉴판을 밖에다가 이렇게 게시함으로써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메뉴판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특성이 좀 큰데 안에 사람들이 좀 있으면 더 다가가기가 쉬워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유입률을 높이는 데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향기. 뭐 빵 냄새가 확 난다든지 커피 향이 확 들어온다든지 하면 뭔가 들어가고 싶겠죠. 자, 노출까지 잘 됐고 유입까지 잘 시켰어. 이제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죠. 그 지갑을 열게 만드는 요소는 구매 후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라고 하면은 노출, 유입 그냥 건너뛰고 바로 구매 전환까지 쫙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구매 후기거든요. 배달에 들어갔다고 하면 배달 구매 후기 같은. 자, 두 번째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 가격이죠. 들어왔는데 나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하는 메뉴가 없을 때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은 아이가 먹을 만한 메뉴 그리고 엄마가 먹을 만한 메뉴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상권마다 달라요. 학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고 한다면 좀 트렌디한 메뉴들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건 다 고객의 니즈거든요.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구매 전환율이 안 나오겠죠. 상권에 맞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카페에 컨설팅을 갔는데 주택 상권이었는데 너무 트렌디하게 치우쳐 있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예쁜 카페에 인테리어 잘 돼 있었고 가격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어요. 상권도 나쁜 상권이 아니야. 근데 상권 파악을 잘못했죠. 완전 주택 상권이고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아인슈페너 되게 어려운 메뉴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도 무슨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은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상권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요소 중에 강력한 마케팅 요소 하나가 시식이에요. 사람들한테 낯선 메뉴가 있다면 그거는 시음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어요.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구매 전환율이. 또는 가게 앞에서 해도 좋고. 그러면 이 시식으로 인해서 노출, 유입, 구매 전환까지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단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쓰면 쓸수록 좋겠죠. 그 요소는 디저트 메뉴가 있으면 5,000원 쓸 것도 10,000원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세트 메뉴. 둘이 왔는데 내 친구는 안 마시겠대. 근데 세트 메뉴가 딱 있어요. 그러면 안 마시려고 하던 사람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객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또는 와서 내가 자리에서 마셨어. 근데 이거 집에 엄마한테 주면 너무 좋겠는데? 해서 테이크아웃 또는 선물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메뉴가 또 있어요. 그러면 마시고 나서 나가면서 또 쓰는 거예요. 돈을. 선물용 메뉴까지 딱 있으면은 객단가가 확 올라가겠죠. 지금 제가 다 쓴 건 아닌데 카페마다 다르니까 이 요소들을 하나씩 챙겨서 노출도 높이고 구매 전환율도 높이고 객단가까지 높였어요. 그러면 매출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구매. 재구매는 카페의 기본 중에 기본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빨리 나오거나 제일 중요한 게 재구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1, 2, 3, 4, 5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카페를 창업하시면 준비해야 되는 순서는 역순입니다. 재구매율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객단가, 구매 전환율, 유입률, 그 다음에 노출 순서로 마케팅 활동을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 유입도 안 되고 전환율도 안 되고 객단가도 후졌고 재구매도 안 되는 가게에다가 아무리 노출을 많이 시켜봐야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는 거거든요. 유입까지 사람들까지 들어오게는 내가 만들 수 있어. 근데 전환이 안 돼. 그러면은 노출 유입 아무리 시켜봐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역순으로 항상 마케팅 활동을 하시면은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제가 컨설팅을 가도 이거 그려놓고 이 카페는 상권이 어떻고 익스테리어는 어떻고 그러니까 여기 노출이 안 되지. 여기서 이거 바꾸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노출은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유입률. 여기는 메뉴판을 좀 밖에다 설치하시고 빵을 좀 구워보세요. 그러면 유입이 올라갑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하고 솔루션, 진단하고 솔루션. 여기는 전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네.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가 없고 가격이 옆집에 비해서 너무 비싸. 그러니 가격을 똑같이 맞추시고 전환율 올라
올라갑니다. 단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는 3,000원밖에 안 써. 아무리 100명, 2,000명이 구매를 해도 여기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 세트를 이거 섞어서 세트 메뉴 만드시고 사람들이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선물용 메뉴 만듭시다. 객단가 올려줘서 매출 쫙 올려주는 겁니다. 맛, 친절, 청결, 리드타임은 사실 내가 잔소리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그리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나도 솔루션을 내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 아무리 매출 내가 여기서 많이 내면 뭐해,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데, 다 도망가는데 한 번 맛보고.